네, 올해 한국 야구는 드라마틱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LG 트윈스 29년 만에 프로야구 우승도 기억이 나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도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스토브리그 기간에도 바쁘신 분들 많았죠. 하지만 이분만큼 바쁜 분은 없었을 겁니다. 지난달 연임까지 되셨습니다. 허구연 KBO 총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연임 축하드립니다.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조금 받았습니다. 네. 예. 아니 연임 대신 그 이유를 좀 자평을 해보신다면 그 야구 발전을 위해서 뭐 전력 투구를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종전은 이제 기업가, 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총재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야구인이니까 그렇죠. 그냥 야구만 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사주지 않았느냐 그런 겁니다. 예. 지난 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예, 힘든 부분도 있으셨고 또 진짜 그거 이겨내고 또 잘하신 부분도 있으셨고요. 네. 근데 해보니까 사실은 뭐 제가 해설할 때 많이 강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잔여 임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바빴어요. 그래서 휴가를 정말 한 번도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한 지금 20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그 RV 차가 5만 킬로를 달렸어요. 야, 그래서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우리 남행도 잘 아시겠지만은 야구는 이 대도시에서만 승행을 많이 하는데 네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야구 동호인 팀이 제일 많습니다. 조기 축구보다 더 많아요. 그래요? 와. 근데 운동장은 절대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을 쓰려면은 몇 백만을 내고 그 맞아요. 클럽 팀들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예약 안 걸면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는 많은 팬들은 제가 프로 야구도 해야 되지만은 저는 그 동호인 야구라든지 어린이 야구라든지 이런 쪽에 하려면 야구는 야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것부터 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KBO 총재가 하나요? 아니면 아니, 소프트볼협회? 왜냐하면 우리 야구계에서 해야 되는데 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KBSA는 인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돈 예.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예. 이제 제가 만나서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장이나 의회나 설득 작업이 기업가나 있군요. 설득하고 이러면서 이제 끌어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예. 자, 이제 좀 이 요즘 뜨거운 화제가 되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총재님이 활약을 하실 텐데 오늘 사실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때 총재님의 마지막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체육 예산의 증대를 통해 국내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해외 스포츠 토토 사례를 들으셨어요. 네. 그거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 얘기를 뭐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팬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보다는 훨씬 그 많은 의존도가 주최단체 지원금, 스포츠 토토 수익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네. 야구, 축구, 농구, 프로뿐만 아니고 비인기 종목 다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이 예전에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조 8천억의 그 스포츠 토토 매출이 있습니다. 국내가. 네. 근데 해외 불법 사이트로 나가는 게 21조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국부 유출이 있는데 우리는 예전 그 기준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외국으로 불법 사이트로 가겠죠. 많이 가겠죠. 불법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는. 그게 다 서버가 다른 나라에 근데 있거든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하죠. 사람들. 뭐 농구, 축구, 야구. 예. 뭐 다 그리고 유럽 축구 같은 거 보면 그게 강국까지 다 하고 다 해요. 그럼 미국도 지금 그런 것들이 합법화가 됩니다. 2018년부터. 그래서 제가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 가 보면은 야구장 안에 라운지를 멋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게임하는 도중에도 뉴욕 몇 자고 어디 하고 몇 대 몇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게임 전에 닫아버립니다. 네네. 그리고 총량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제 그 스포츠 쪽에 그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네. 그 10%도 제가 알기로는 10%를 다 주지 않고 7.5%, 8.1% 뭐 이래 가지고 네. 다 안 주니까
프로야구도 지금 어렵지만은 네. 사실 비인기 종목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거기서 나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이런 것들을 잘 좀 검토를 해서 네. 국부 유출을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시대 흐름에 맞게. 근데 좀 해야 막상 되는데. 막 다 풀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다 풀어 놓으면 이제 뭐 이게 도박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게 네. 문제가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토토 총량을 너무 강하게 묶어놔서 10월 11월이면 물량이 다 떨어지면 12월에는 게임을 하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복권을. 오. 그럼 12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이제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해외에 없으니까 해외 걸 가서 한번 경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이게 더 재밌네. 여긴 뭐 첫 번째 포벌을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막 이런저런 걸 하니까 거기에 갔다가는 이 토토로 안 돌아오고 그냥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런데 이렇게가 엄청난 예산이 지금 나가고 문제는 있는 그거 거죠.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진짜 홍역을 한두 번 크게 겪었는데 농구도 있었고 네. 프로축구도 뭐 네. 어마어마했던 사건이 있었고 야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스포츠 승부 조작. 토토가 이제 그 도박, 그냥 승부 조작이라고 봐야 네.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집단들이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근데 그거는 이미 철저하게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 네. 그 신고센터도 있고 실제로 이제 경찰, 검찰 출신들이 그걸 되게 계속 우리도 감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거의 없다. 이제 선수들도 알아요.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이제 없었다고 보면은 그러면 이용자들이 이제 어떤 걸 이용하겠느냐 이게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동남아 가봐도 그 축구 유럽 축구 배팅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축구 계속 보는 거예요. 맞아요. 뭐 태국이나 그렇죠. 베트남 라오스, 사람들 베트남 많이 뭐 다 한다고. 예. 뭐 예를 들어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베트남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열면 딱 그거는 뭐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네. 드리겠지만은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사감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을 예전에 잣대로 보지 말고 이걸 좀 양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조 8천억의 매출이 만일 10조가 되면은 네. 21조 정도가 해외로 나가는 걸 갖다가 5조만 여기 가져와도 우리 쪽에 오는 예산이요. 2배가 넘니다. 우리 남인석 씨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야구 보면 비디오 판도 가잖아요. 그럼요. 농구 봐도 비디오 판도 가지. 맞아요. 축구 다 하죠. 그게 어디서 돈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 경기 단체는 돈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200억 적자인데 구단마다. 그러니까 그게 문체부에서 나오는 주최단체 지원금인데 그 소스가 스포츠 토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야구 몇 명이 하는지 진 교수님 아세요? 9명. 아니야. 10명이야. 지명타자 있잖아요. 아니 이게 스포츠 얘기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 이 프로구단 수익 배분 문제도 지적을 하셨어요. 네. 이게 현재 구단과 지자체 사이 수익 배분 실태가 어떤가요? 이것도 뭐 얘기만 끝이 없는데 네, 간략하게 이 정리해 우리나라는 왜 이 프로 스포츠가 안 되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진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프로 스포츠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에서 하는 거지 사회주의 국가에 프로 스포츠 못 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프로 스포츠를 산업으로 접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법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특히 시의 조례가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광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복잡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 구단이 지금 40년을 하고 있는데 매년 200원 넘는 적자를 하고 맞아요. 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 안 보이는 게요? 왜냐하면은 이걸 조례로 규제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잠실구장이 그동안은 괜찮은데 예를 2012년부터인가 네. 잠실구장이 그 조례를 바꿔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72억에 몇 년 전입니다. 네. 172억에 잠실구장 내에 광고 수입이 오는데 127억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LG 두산은 45억을 가져가는데 22억 5천씩 가져갑니다. 그럼 LG 두산이 내는 1년에 운동장 사용료가 15억씩 30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단의 콘텐츠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또 많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실 야구장 하는 것보다는 네. 외국처럼 잠실 무슨 구장 맞아요. 외국 무슨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콜라 구장 브랜드. 뭐 오라클 구장 뭐 이렇게 네. 하지 그죠? 그렇죠. 미니메이드 뭐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어떻게 이 창출이 될 수가 없네.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은 네네. 계속해서 구단은 적자니까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오, 않습니까? 재밌다. 이거. 삼성이 우승한다 해가지고 삼성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겠어요? 기아가 한국에서 우승한다고 해가지고 기아차가 더 팔리는 게 아니고 두산이 우승한다 바켓이 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해외 지금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국내에서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한 몇 개 구단은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묶어버리니까 네네. 이제 그룹에서는 지쳐버린 거예요. 전철역도 이제 이름 기업 이름 넣어가지고 만들고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않은데 왜 스포츠만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네요. 그렇게 하느냐 오세훈 이게. 시장하고 이 말씀 나눠 보셨을 텐데 시장님 뭐라 그러시나요? 그럼 저는 오 시장에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바뀌고 나서 이걸 바꿨어. 완화시켜주고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되는 시의회에서도 해주고 지금 완화시킨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박은수 시장님 돌아가시지만 그 박은수 시장에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남희석 씨가 하는 좋아하는 네. 대전 하나이글스인데 하나이글스가 25년대 개장을 하잖아요. 네. 개장을 하면은 사실 그게 뭐 한데 구단위에게 주어 가지고 구단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룹에서 더 받든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좀 안 되게 돼 있다. 그리고 더 한 게 뭐냐면 야구장 내에서 식음료, 매장 뭐 이런 것들이 야구장에 가보세요. 유명 브랜드나 막 이름 있는데 잘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구단에 줘가지고 예를 들어 구단이 정말 경영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제일 맛있는 음식점이 오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단이 할 수 있는 이게 별로 없어요. 아니 쉬운 얘기인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날을 시가 가져 있으니까. 여기도 87년 체제 같다. 처음에 그 뭐죠? 80년대 음. 그 프로 구단들 막 만들었을 때 근데- 그 시스템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한 느낌. 그렇죠. 진 교수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나라의 10개 구단이 지금 됐는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구단들이 되게 이제 대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계속 정경유착으로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네. 왜 그 재벌들이하고 돈 많은 그룹인데 왜 너가 도와주느냐 아, 그렇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프로 축구할 때 FC 있죠. 네. 그거 하면 안 되죠.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데. 네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민들 세금으로도 왜 FC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그 맞아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잖아요. 시민구단인 거죠. 시민구단인 대전 시티즌도 그런 대전 거고. FC 대신에 뭐 이제 다 금융권에서 그렇잖아요. 조인 예. 맺어서 하는 그렇게 거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데 네. 이걸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하니까 지금 조 단위로 노는 이 그룹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그냥 사회공헌 차원 없애면은 요거도 먹으니까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스포츠의 현실이다, 네. 프로 스포츠 현실이다 이래 보면 히어로즈 같은 경우가 참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렇죠. 히어로즈는 대그룹이 아닌데 히어로즈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시간이 다 예.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대관료도 비싸고 그렇죠. 들어오는 광고도 서울시가 또 많이 가져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아마 차에서 들으시거나 뭐 아직 직장에 계신 분들 이거 공감하실 텐데 야 제발 이런 시대면 스트라이크하고 볼은 이젠 AI랑 컴퓨터로 해라. 이제 할 수 있지 않냐. 예. 언제까지 이렇게 속아야 되고 막 포수는 이렇게 막 잘 올려. 이게 뭐라고 미트질이라고 흔히들 얘기했는데 프레이밍. 네. 예.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예. 스트라이크 볼은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하면 안 되냐. 예. 그래서 어딘가에서 먼저 테스트한다고 그랬던 얘기 하기로 했잖아요.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스트라이크하고 볼? 예, 그걸 ABS라 그러는데 네네. 흔히 말하는 로봇 심판을 우리가 내년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 심판은 퇴출되는 건가요? 있어야지. 인간은 뒤에 서가지고 음을 듣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많은 팬들이 제일 관심이 높으실 것 인간이 같은데 로봇이 되는 2군 거죠. 말고 1군 1군에서 경기에서요? 내년부터 합니다. 우리가 4년 동안을 테스트를 했고 네. 미국은 지금 5년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가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어제도 그 회의했고 요즘 KBO의 가장 큰 지금 이 프로젝트가 그겁니다. 재밌다.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팬, 그다음에 심판,
구단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매번 그냥 게임할 때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말이 맞아요. 많은 거예요. 근데 야구라는 게임 자체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메이저리그의 심판들의 적중률이 100%로 치면은 약 98% 되고 네. 우리나라는 97%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한 두세 개 놓치는구나. 그렇죠. 92%니까 8개 정도는 메이저리그가 우리가 50이 나오고 메이저리그는 한 7개가 50이 나온다. 스트라이크인데 볼로 하고 볼을 스트라이크 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정확하게 1.2%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해요. 그럼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판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심판 한 분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분 아니고 심판을 지금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악플 막 네. 나오면 그래서 힘들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먼저 ABS로 가자.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데 지금 사실 제가 고민이 계속 거의 체크합니다. 매일매일 체크하는데 이걸 이제 세계 최초로 하기 때문에 네. 요번에 일본 가서도 일본 커미셔너도 놀래고 미국도 이제 자기들이 뭔지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뭔지 하니까 또 관심을 갖고 이런데 이게 저는 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 남해가 아시겠지만은 이게요 국제 대회를 하면은 심판의 조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요. 어떨 때는 이상한 판정이 나오면은 거기서 게임이 넘어가는. 근데 그렇죠. AR 해버리면은 맞아요. 그런 걸 해버리면은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데 완벽하지 않지만은 먼저 시도하고 그다음에 또 피치 클락도 뭐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할 예정이에요. 질문. 예. 2m 되는 선수와 160cm 선수가 나왔을 때 스트라이크 존은 조금씩 변동을 그게 주는 겁니까? 그게 우리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선수가 뭐 10개 구단이니까 그 선수 김지찬, 그죠? 네네. 노시환 네.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나 뭐 그 선수에 관한 신장이나 이게 대한 이 조언이 설정이 됩니다. 대박이다. MLB는 예를 들어 190 하더라도 되게 선수도 많고 그래서 하는데 공통으로 하는데 우리는 선수에 따라서 조언이 조금 죄송합니다. 달라지죠. 제가 지금 하도 빠져들어서 궁금한 게 대박이다라고 있네. 했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사실은 근데 그 1루심, 2루심, 3루심도 때로는 아웃 또는 세이프 예. 판정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 비율은 좀 나왔나요? 그 비율은 우리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되게 팬들이 그걸 간과를 하시는데 우리는 TV를 보잖아요. 예. TV를 보면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면 다 보이는데 예. 인간이 그 짧은 순간에 하면은요 그렇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많고 예. 또 이 베이스에서 보니까 막 움직이는데 가리는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심판은 눈을 가리니까 볼 수가 없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 이제 팬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그 많은 공을 주고 받으면서 네네네. 오심이 어느 정도 내포된 가운데 게임을 하는데 이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게 이제 뭐라 그러나 좀 이해를 한다 그럴까요? 그렇죠. 팬들도 그래 야구는 그래 100마일 볼도네 저거 볼을 스트라이크 줬어 스트라이크 볼 줬어.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들도 미국 매지는 잠깐 이글리만 해요. 에이? 맞느냐 뭐 이런데 우리는 이제 외국인 선수도 한국에 오면은 맞느냐 아니냐 한국화돼서 이제 한국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안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거 제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AR을 했을 때 예. 오심으로 판정이 났어요. 네. 번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거는 이제 한 경기당 뭐 2회, 3회 뭐 이렇게 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심 났을 때는 그거는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나중에 9회 말 돼서 중요한 순간에 아까 다 써서 없다 그러니까 예. 뭐 안타깝긴 그러니까 하고. 이제 게임 진행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막 남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냥 그래서 툭하면 걸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요번에 그 일본에 살 때도 일본에 보시겠지만 우리하고 하는데 그 비디오 판독은 우리보다 훨씬 늦잖아요. 그러네요.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시 우리가 IT 강국답게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관련된 거. 네, 자 우리 국가대표 야구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그 보기 힘들었어요. WBC에서 우리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중계 방송 할 때는 몰랐는데 총재를 하면서 그렇게 쇼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그 재미난 얘기가 뭐냐? 제가 호주전 지고 나서요 식당을 못 갔어요. 도쿄에서. 그래서 라멘집만 다녔는데 라멘집도 허술한 데 있잖아요. 줄 서 가지고 먹는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팬들도 화가 많이 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팬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야구전인데 밤이 넘어가냐? 이거 그때 아. 끝나고 곧바로 뒤에 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로 이제 팬들 성원 덕분에 우리 젊은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해준 게 매우 컸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APBC 일본에게 뭐 한 점 차로 2번 졌지만은 맞아요. 그것도 또 잘하고 그래서 이 젊은 선수들이 지금 맞아요. 이제 희망을 줬기 때문에 팬들이 조금 그래도 뭐 이해해주지 않나. 강백호 선수 우는 거 보고 좀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몰렸다가 나중에 정말 잘해내고 눈물의 인터뷰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예. 우리가 아시안 게임 첫 게임에 대만에게 졌어요. 음. 그게 밤이 넘어갑니까? 다음날 아침 됐는데 우리 KBO 직원하고 이제 걷다가 1300년 된 절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 절에 가서 기도를 한 거니까. 간절하셨다는 간절하니까. 얘기니까. 야, 근데 기도빨이 있네. 간절하니까. 예. 간절하니까요. 아니 LG 우승한 거를 제가 외국에 있었는데 그 이제 하이라이트로도 보고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LG 팬 마음을 아니까. 아니 그 패친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네. LG가 지난번에 우승했을 때는 나 신혼이었는데 지금 나 환갑이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요. 이제 하나는 언제 한번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대치동 그 아파트보다 재개발보다는 빨리 돼야 되는데 저희도 곧 돼요. 이제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와요. 하나는 지원도 이제 오고 뭐. 구단도 다 그런 계획을 네. 세우고 있거든요. 이제 좋은 선수들을 젊은 네, 많이 선수들 와요. 들어갔고 25년도에 이제 대전구장에서 개장을 하니까 아마 25년 아니면 26년은 우승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구단에서 아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시계에 저희 야구단 마크가 있는 걸 꼭 차고 다닙니다. 항상. 자, 우리 해외 리그와 교류도 추진하고 계시고 아니요, 저 내년에 그 미국 네. 경기 우리나라에서 한다고요? 그 샌디에고 파드레스하고 다저스가 와서 3월 20일 날 우리 고척돔에서 게임을 개막전을 2연전을 합니다. 아 이제 좀 경기장이 좀 작아서 약간 작아서 문제인데 이건 사실은 저는 이제 만프레드 그 코미셔너에게 좀 고맙게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또 도쿄에서 하느냐 이제 처음으로 서울에서 하느냐 좀 망설였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미 세네 차례 했거든요. 근데 도쿄돔 하면 4만 명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도쿄에서 했으니까 한국도 팬 많다. 네. 그냥 15,000명 구장밖에 안 되지만은 한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 한국 시리즈 LG하고 KT전도 표 때문에 굉장히 했는데 MLB 샌디에고하고 이제 그 다저스가 오면은 네. 그 표 구하기 무진하게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건 MLB에서 하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주한 미군부터 이미 얘기가 나요. 주한 미군부터 지금 맞네요. 그 게임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맞네요. 그렇죠. 주한 미군 오키나와에서도 오겠지. 그럼요. 거기다가 지금 잘하면은 잘하면. 오타니가 또 다저스 갈 수 있어요. 오타니 만일 다저스 간다 그러면 일본에서 팬들도. 온다고 또 날릴 거고. 15,000원으로 어떻게 수용해요? 그러니까요. 그 표 가격가 이번에 LG하고 KT도 안표가 한 10배까지 올랐는데 테이블석이 그것도 아마 굉장하지 않아요. 중계는? 주한미군은 좀 이렇게 특별히 좀 대접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중계는 이제 미국 측에서 다 미국에서 다 하는 거죠. 우리는 거죠? 운동장을 이제 하나 좀 도와주고 연습 게임을 4차례 합니다. 자기들 2게임 하기 전에 네. 이제 연습 게임을 4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국내 팀하고 오. 다저스하고 샌디에고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네. 그것도 이제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공개 물론 돈 다 받죠. 돈 받고. 미국 애들은 철저해요. 연습 게임이 못 먹고 돈 다 받아요. 그것도 아마 꽉 찰 거예요. 아마. 차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키 베츠, 마차도 뭐 김하성이도 와, 있지만 마차.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마차도 김하성을 고척에서 그러니까 보는 이제 거야. 미국인들이 제보고 하는 얘기가 양키 스타디움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홈플레이트 바로 뒤에서 보더라도 좀 그렇죠. 멀더라도 얼굴을 가까이 본다는 거는 네네네. 우리가 뭐 오페라 로얄석에서 보니까 똑같은 게 야. 내가 언제 그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고축구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아무튼 김하성이 잘해서 한 것도 참 이 덕이 좀 있어요. 그죠. 네. 예. 자 끝으로 25대 KBO 총재 이제 앞으로 3년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어떤
역점을 주시면서 어떤 것에 역점을 주시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뭐 할 게 많지만은 이제 팬 퍼스트를 예.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금 저변 확대 네. 그리고 기술력 향상 우리 야구가 지금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발전이 좀 더뎌요.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도 프로 아마추어 뭐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프로 스포츠가 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예. 그게 제가 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교 야구가 엄청 인기였는데 그게 다 어디 갔을까? 다음에 그렇죠. 이 얘기도 또 한번 우리가 네. 짚어서 아직도 일본은 그 팀이 일본은 많아서 아주 좀 네. 부럽기도 대단하더라고요. 했고 우리도 또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진짜 눈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이분은 야구 생각만 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허구연 KBO 총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